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비 리뷰 시간인데 오늘 그 해드릴 영화는 제목이 메트로폴리스예요. 메트로폴리스인데 이제 독일에서 그 1926년에 시작된 이제 프리츠 랭의 메트로폴리스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1984년에 이제 조지오 모로다 음악가죠. 미국의 감독을 해서 리메이크가 된 이제 메트로폴리스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무비 리뷰를 해드릴 메트로폴리스는 테즈카 오사무 일본의 그 만가의 신이라 일본 만화 만가 또는 이제 카믹의 뭐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돌아가셨죠. 그 돌아가셔서 지금 없는 분인데 이제 테즈카 오사무 가 이제 1949년이라고 해요. 1949년에 릴리스한 이제 만화, 그러니까 망가죠, 망가. 커믹을 기초로 해서 2001년에 만들어진 게 애니메이션이에요. 이제 감독은 이제 린타로의 이제 데뷔작이라고 하면 이제 그 은하철도 999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린타로의 그 대표작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메트로폴리스를 고른 이유는 조금 비판할 점이 많아서 골랐습니다. 비판하고 싶은 점이 골라서 픽업을 했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조금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요. 이게 좀 어떻게 우연히 이 메트로폴리스 이제 일본 이게 애니메이션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원작 이 기초가 된 이 영화의 기초가 된 이제 원작 자체가 이제 일본 만화의 이제 신 또는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테스카 오사무의 그 원작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랑 연관이 있는 오늘 에피소드가 있었길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토요일이라서 이제 뭐 12시쯤 어제 좀 바 이런 데 술을 마셨는데 이제 뭐 별로 재미없어가지고 많이는 안 마셨어요. 일찍 와서 잤는데 오늘 뭐 일어나서 몸도 뿌듯하고 뭐 요즘 살이 좀 쪄서 살을 빼려고 요즘 운동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 뭐 이런 거는 뭐 옛날 예전부터 계속 해온 것이라서 뭐 운동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나한테 뭐 달리기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러닝머신 짐에 가서 학교 짐에 가서 오늘 12시 한 조금 넘어서 이제 자전거 타러 가서 이제 많이 탔어요. 좀 많이 힘들어서 좀 다리가 뻐근할 정도인데 이제 4시 넘어 와서 먹고 조금 쉬다가 이제 6시쯤인가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집에는 좀 그 인터넷을 안 깔아놨거든요. 안 깔아놓고 뭐 좀 인터넷 없는 공간도 좀 좋지 않을까. 뭐 인터넷 중독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그 이렇게 온라인이 안 되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소외되는 것 같고 뭐 이런 뭐 그런 것도 있고 좀 돈도 아낄까 해서 집에는 인터넷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번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피스 워크를 좀 해야지 좀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도 사무실에 오거든요. 뭐 공부하거나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할 일 없이 있다 가기도 하는데 가지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오다가 오늘 좀 책방에 좀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렇게 가는 루트가 아니라 이제 책방 가는 루트로 이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그 일본 코스프레라고 있죠. 일본 만화 캐릭터 이거를 이제 가장 그 옷을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사실 그 미국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뭐 이렇게 배시라 뭐 이렇게 매시 하다 무슨 배시도 뭐 에이디스 배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매시라고 하면은 이제 1970년에 그 영화거든요. 이제 이 한국 전쟁을 이제 이렇게 소재로 한 그 영화인데 이제 매시 배시라고 하면은 이제 매시 영화에 나온 것 같은 이제 그 커스튬을 입고 이렇게 모여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뭐 헬로윈도 맞죠. 헬로윈도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코스프레라고 하는 게 일본 그러니까 코스프레 그러니까 어떤 원래 있던 그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나 소재에 맞춰서 그 옷을 꾸며서 그런 어떻게 꾸민 옷을 입고 즐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일본의 독특한 문화는 아니거든요. 예전에도 뭐 이렇게 가면무도회 이런 것도 있잖아 유럽에.
미국도 이제 코스프레가 없어도 그런 이벤트는 많아요. 이렇게 헬로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코스프레가 있기 전부터 헬로윈이라는 건 있어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 코스튬을 입었다 해서 뭐 제다의 기사의 코스튬을 입었다, 뭐 다스베이다의 코스튬을 입었다, 뭐 로보캅의 코스튬을 입었다, 뭐 이런 게 꼭 코스프레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입었어요. 어떤 코스튬을 입었는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뭐 이렇게 다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어떤 미니스커트에다가 그러니까 그 일본 애니메이션의 히로인, 귀여운 히로인의 그 코스튬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이쁜 어떤 그 어떤 봉 이런 걸 해야 되나, 장식 봉 이런 걸 들고 있길래 이거는 아무래도 좀 코스플레이가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다 말고 탁 멈춰서 밤이었는데 6시 넘었으니까 어둡거든요 요즘은. 딱 시동 끄고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애니메 컨벤션 같은 게 있냐, 아 있다, 콜베 센터에서 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지금 계속 그 일본 영화 같은 것도 많이 그 무비 리뷰를 하고 있고, 일본 문화에는 뭐 이렇게 태어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뭐 영향도 있겠지만은 좀 애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계속 지금 이렇게 제 인생을 통틀어서 그 지켜보고 이렇게 향유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게 다소 이제 객관적으로 내가 일본 문화에 애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내가 일본에서 태어났자는 일단 국적은 한국이고, 그 한국말을 더 잘하고 한국에서 더 잘 알고, 그리고 한국에서 대부분의 교육을 받았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그 피 뭐 이런 건 안 좋아해. 나는 한국 사람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 이런 거는 좀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천한 그 애국심, 천한 내셔널리즘인 것 같고, 그 자기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는 거는 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 피가 얘기하고 본래 뭐 한국 사람 이런 건 없고, 이제 그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한국 영향이 크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일본 문화는 어떻게 보면 세컨드 컬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더 컨트리이자 세컨드 랭귀지일 수도 있는데 먼저 배웠으니까 일본말을, 뭐 일본말을 지금 못하지만 한국말만큼 세컨드 컬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본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주로 그 한국 문화 쪽에 더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타 문화에 대한 애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기서 미국 사람들이 재패니메이션을 좋아하고 재패니즈 망가를 좋아하고 코스프레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일본 문화, 직접적인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약간 틀리겠지만은 또 그 미국 사람, 그런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 사람이랑 이제 쉐어하는 부분도 많다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이렇게 좋아해왔고, 그렇게 찾다 보니까, 그리고 또 미국에서 있다 보니까 두 가지 내가 그래서 갔어요. 거기 그 컨벤션, 애니메 컨벤션이 지금 개최되고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걸어가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이제 오늘 이야기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가게 된 이제 이유는 이제 세 가지. 하나는 그랬다라고 하는 거야. 일본 문화에 그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본 문화를 내가 좋아하고, 그리고 그 미국에서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주로 유튜브인데, 일본 문화라든지 이렇게 코스프레라든지 일본 뭐 가요라든지 일본 문화에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그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은 마이너죠. 굉장히 마이너죠. 나 그건 알고 있고, 뭐 잘 모르니까 미국 사람들 이거 굉장히 에스노센트릭 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 바깥에서 뭐가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의외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것을 내가 좀 알았기 때문에 궁금했고, 그럼 이번 만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 사람들 물어보고 어떻게 해서 일본 문화를 알게 됐나, 뭐 이런 것을 물어봐서 알 수도 있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 유튜브 이런 거를 내가 유튜버라고 난 자칭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전에 내가 추억으로 간직했었던 그 애니메이션, 물론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어릴 적에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봤었던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못 볼 줄 알았었던 애니메이션에 또다시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뭐 주제가도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심할 때는 이런 거 봐서 막 이렇게 감흥에 적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옛날 그 기억 뭐 이런 걸 되살리기도 하고, 뭐 재밌게 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유튜브로 그런 걸 다시 접하다 보니까 더 관심이 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요즘 그 모르겠어요. 나 요즘은 잘 몰라요. 그 일본의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거 요즘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런 건 잘 몰라요. 그 만화 자체도 잘 몰라요. 그 조금 전에 이렇게 드래곤볼이라든지 뭐 시티한타 뭐 80년대 뭐 90년대 이런 건 모르겠지만 지금 2012년이 가네. 뭐 그런 걸 내가 팔로우할 나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래도 워낙 뭔가 센세이셔널하게 뭐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정보는 어떤 방면이든지 간에 내가 픽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타임으로.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그 픽업을 한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케이온이라고 하는, 그 일본의 그 락 밴드, 여고의 어떤 락 밴드 부죠. 그 아마추어가 아니라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락 밴드 부를 그 배경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히트를 했는데, 최근에 그게 그 애니메이션만 히트를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주제가가 굉장히 좋아서 그게 굉장히 히트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히트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이렇게 유튜브 카피, 그리고 니코니코 동화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유튜브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카피라든지 그런 것들 알렌지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 굉장히 그런 걸 감상을 하다 보니까 그 K-ON에 나오는 몇몇 곡들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특히 Don't Say Lazy라든지 후아후아 걸이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보다가 제가 이제 Don't Say Lazy라고 하는 드럼 카바를 하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내가 뭐 드럼은 그렇게 잘 치를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주제가를 워낙 내가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하나 올렸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그 애니메의 어떤 센세이션 정도는 내가 팔로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음악 뮤직에 관해서 이제 팔로우를 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일본의 하나의 그 트렌드가 뭐냐면 요즘 이게 보컬로이드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그 하츠네 미쿠라고 하는 그 보컬로이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하나의 그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그 목소리 그 보컬을 만들 수 있다. 보컬을 이렇게 미디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나는 사실은 좀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돼. 그 전략이. 그러니까 보컬로이드라고 하는 거를 릴리스를 한 게 메이저 그 게임 회사에서 이렇게 릴리스를 한 게 아니라 그 마이너 회사에서 릴리스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릴리스를 했냐면은 그게 나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릴리스를 했느냐, 목소리를 하나의, 이게 어떤 기술의 한계인지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목소리의 어떤 톤이라든지 음색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낸 게 아니라, 목소리 자체를 픽스를 한 다음에 이 목소리는 가상의 캐릭터의 목소리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보컬로이드 프로그램을 쓸 경우 이 가상의 보컬을 맞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컬라이드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 목소리, 변하지 않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하츠네 미쿠라고 하는 파란 그 녹색 머리를 한 젊은 여자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보컬이 없어. 자기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보컬로이드의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보컬을 이제 녹음을 해야 돼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프로그램은 누구, 기타는 누구, 그리고 보컬은 그냥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하츠네 미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의 인간이죠. 가상의 인간. 나는 그렇게 한 게 과연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알고 봤더니 굉장히 히트를 했더라고요. 엄청나게 히트를 했어요. 그 히트를 한 배경이 뭐냐면은, 그 보컬로이드라고 하는 그게 이렇게 센셔널한 게 아니라, 보컬로이드의 덕분에 많은 음악을 작곡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노래 작곡에 대한 그 소위 말해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노래가 히트를 하지 음악이 히트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노래를 작곡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인터넷 그 컴퓨터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경우 보컬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그
이렇게 뭐냐면은 그 컴퓨터 뮤지션 같은 경우에는 음악은 작곡을 할 수 있어도 노래를 작곡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혼자서. 그러면 이제 노래 할 수 있는 사람대로 이런 걸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작곡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명곡들이 탄생이 됐어요. 명곡들이. 그 숨어있는 어떤 천재 같은 작곡가들이 그 메저 작곡가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멜트라든지 월드 이즈 마인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명곡을 작곡을 해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어요. 워낙 이게 훌륭한 그 팝 이제 튠인데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월드 이즈 마인. 이거는 굉장히 명곡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 한번 제가 모르겠네. 틀 수는 없겠다. 지금 녹음이 잘 안 되니까 그 컴퓨터에서 나오는 음악은 이게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트렌드, 보컬로이드, 하츠네 미크 그리고 거기에 딸린 이 그 노래들 그런 거를 내가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만화는 특히 안 좋아해요. 애니메이션은 좋아하지만 만화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내 동생은 좀 좋아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 이유가 생긴 거죠. 그냥 호기심이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가기는 좀 그렇고 근데 확실하게 내가 가서 얘기할 거리가 있다 대화할 거리가 있다라고 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방어적으로 나와서 좀 이상하게 보는 뭐 근데 좀 웃겨요. 그 그렇죠. 동양 사람이고 내가 좀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일본 문화 쪽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그 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뭐 그런 건 좀 이렇게 퀘션 마크였고 그리고 이제 물어보니까 확실하게 그 자기네들은 마이너라고 하대 마이너리티 그 주위에 그렇게 쉽게 찾을 수는 없다 자기랑 그 취미라든지 취향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나눴고 좀 재밌었어요. 굉장히 그 일본 문화의 힘이라고 하는 게 굉장하고 그 어떠한 아시아의 국가도 이 정도의 어떤 수준을 이렇게 다가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확실한 겁니다. 그 좀 더 나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하게 일본 사람들 이렇게 많은 그 성과라든지 문화적 공헌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뭐 이렇게 문화를 그 문화가 전파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군사력의 지배라고 하는 게 가장 천한 것이고 경제력의 지배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서서히 천한 것이고 문화를 가지고 그 지배를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 가장 그래도 이렇게 그 고사한 거예요. 고사한 거. 왜냐면 그거는 문화라고 하는 건 사람의 심성이라든지 그런 걸 음악, 미술 이런 것들 아니까 영화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무슨 나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근데 그런 것이 어떤 류의 문화가 퍼퓰러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 그 공감을 일으키게 하는 감동을 일으키게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특히 어떤 그 리킹을 한다 다른 문화에서 생산된 게 그 여러모로 이렇게 그 어떤 그 경제 헐리우드의 어떤 그 힘 어떤 경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팍팍 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잠깐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 훌륭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간접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일본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로 인간의 감동할 아름다운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일본 사람들이 좀 약간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뭐라 해야 되나 좀 이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콧대 높여서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또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너무 좀 험불하고 좀 겸손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이 그 알다가도 모르게 그 조금 그 서구에 관한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좀 이렇게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많은 면에 있어서 그 뛰어난 거를 지금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어쨌든 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테스카 오사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내가 그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내가 좀 아는 바도 많을 것이다. 내가 나이도 많고 설마 뭐 이렇게 내 나이 정도 되는 사람은 있겠어요? 저게 뭐 고등학생 뭐 대학생 뭐 20대겠죠. 뭐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내가 일본 백그라운드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테스카 오사무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테스카 오사무 말 얘기를 하고 내가 집에 한번 다시 간 다음에 우리 집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만화책이라고 하는 게 딱 하나가 있거든요. 일본 만화책이. 그게 테스카 오사무 이제 블랙잭이에요. 12권 이렇게 딱 있는데 그거를 이제 들고 와서 좀 설명 좀 해줘야 되겠다. 너희가 지금 그 즐기고 있는 이 망가라든지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뿌리가 이 한 사람의 거장의 그 손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에서 이제 블랙잭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와서 테스카 오사무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됐다. 그리고 이제 디즈니의 라이언 킹 뭐 이런 것도 테스카 오사무의 이제 장그루 타이테 레오 이런 것에서 아이디어를 따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의심까지 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얘기하니까 뭐 블랙잭에 대해서도 아는 그 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매니악하게 그런 그 취미에 이제 골몰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감동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내일까지 계속 하는데 또 한번 갈까라는 뭐 생각도 있고 뭐 한데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이 이제 테스카 오사무의 1949년 만가를 기초로 해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테스카 오사무 이 거장의 그 선생 테스카 선생에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조금 물판을 하겠습니다. 비판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테스카 오사무의 이제 만가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애니메이션 다른 사람의 그 감독으로 해서 연출된 메트로폴리스 이 애니메이션을 이제 영화 애니메이션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좀 기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늘나라에서. 이제 워낙 그 말을 길게 하다 보니까 일단 낼게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이게 메트로폴리스가 1949년 만화예요. 만화 1949년 만화는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만화는 잘된 작품이라고 칠게요. 일단. 그 스토리는 다소 제가 보시기 바랍니다. 스토리는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체적인 배경 이런 거를 말씀드릴게요. 이 미래 사회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래에도 이제 핵 전쟁이 끝난 어떤 황폐해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때 이 고도 경제 성장 서구가 그렇게 했을 경우 많은 어떤 그 미래 상이 굉장히 발전된 외부로는 그런 미래 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을 많이 내놨고 그런 그 굉장히 그 발전된 고도로 발전된 도시 속에서 급기야 인간의 어떤 그 계급 이런 거는 아마 나눠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전망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1984년이라고 하는 그 조지 오웰의 소설에서로 나와 있고요. 거긴 나와 있나? 그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1984는 좀 다른 거죠. 1984년은 다른 거고. 특히 나와 있는 게 플리츠랭의 메트로폴리스 거기서 많이 나와 있는 거죠. 플리츠랭의 메트로폴리스에서 이제 맨해튼을 더 거대하게 만든 것 같은 이제 메트로폴리스에서 이제 빌딩 위에 사는 상류층이랑 그 메트로폴리스의 를 이게 움직이게끔 하는 노동자 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양분화돼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그린 게 이제 플리츠랭의 이제 클래식 사일렌트 필름 이제 메트로폴리스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혁명을 일으켜 가서 이제 화해를 하고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봤는데 이게 서플리멘트 매트리얼인가 어디 읽어봤어요. 확실히 이제 테스카 오사무가 1926년인가에 만들어진 플리츠랭 영화 메트로폴리스에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제목도 메트로폴리스가 돼버렸어요. 이게 하나의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스토리는 달라요. 메트로폴리스랑. 그런데 이 배경이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트로폴리스에 관한 얘기거든요. 거대한 도시를 메트로폴리스라잖아요. 더 거대한 도시를 메갈로폴리스라고 하고. 그리고 필리츠랭 영화도 뭐 메트로폴리스를 얘기를 한 거, 이것도 메트로폴리스를 얘기한 거고. 그리고 필리츠랭도 노동자들이 이제 메트로폴리스를 지지를 하는 계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 계급이 나눠졌다라고 하는 이 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여기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게 이제 로봇들의 어떤 헌신으로 해서 노예 같은 로봇겠죠. 지금 지탱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슬럼, 이제 비민가 이렇게 해서 이제 따라가지 못한 기술고든 이게 성장을 따라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하 세계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지하 세계라고 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필리츠랭의 메트로폴리스가 지하 세계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흡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토리 자체는 틀려요. 스토리 자체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비판적인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판이 바로 그거 말씀드린
제목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구도 자체가 오리지널틱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메트로폴리스가 나오고 1949년에 이 만화가 나오자마자 무슨 영화했다든지 또는 애니메이션화 됐다라고 하면은 덜해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메트로폴리스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그런 것이 그 보급화돼서 굉장히 그게 많이 뻗어나갔죠. 그런 사회에서 뭐가 이러냐, 뭐 아이로버트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가장 그런 것을 이제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게 이제 블레이드 러너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블레이드 러너에서는 이제 노동자 계층이 아니라 레플리칸트, 소위 말해서 인조인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블레이드 러너가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 메트로폴리스는 이제 노동자 계층이 아니라 로봇 계층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블레이드 러너의 레플리칸트보다 시대적으로 앞선 것이지만은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훨씬 후에 나왔기 때문에 모든 구도라든지 이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나 달고 달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무 달고 달았어요. 그래서 신선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9년에 나온 만화를 2001년에 이 애니메이션화 했는데, 장편 영화로서 그 사이에 너무나 보급화돼 버려서 이 아이디어 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주인공, 여기 주인공 두 명, 이제 여자 로봇이랑 여자 아이 로봇이랑 남자 아이 이렇게 두 명이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전문 성우를 안 썼어요. 왜냐면 이게 나는 딱 듣자마자 되게 어설프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두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전문 성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랑 이 주인공 두 명의 성우가 너무 차이가 나길래 나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못하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서플리멘트 마테리얼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두 명은 어디 무슨 젊은 이제 탤런트, 이렇게 그 TV 탤런트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거거든요. 이제 그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의 전략 아닙니까? 이 상업적인 전략. 그냥 다 성우로 됐을 경우에는 이 영화만 봐야 되겠다고 가겠지만은 이 성우를 요즘 뜨는 젊은 뭐 이렇게 이렇게 무슨 TV 배우 이런 사람이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 팬들이 보러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그런 단기적인 관객을 끄는 전략으로서는 성공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의 작품성으로서는 떨어지는 그런 거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근데 그것이 또 마이너스 되는 점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 이 애니메이션이랑 이렇게 손으로 쓰는 애니메이션이랑 컴퓨터 그래픽을 이렇게 합쳤어요. 근데 나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무슨 그런 걸 하나 만든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필사 애니메이션이랑 이게 컴퓨터 그래픽. 근데 그 영화가 성공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화의 그 몇몇 장면을 봤는데 별로 이게 좀 매치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이게 매치가 안 돼요. 이 컴퓨터 그래픽이랑 이 핸드 이렇게 하는 애니메이션이랑이 뭔가 이게 이렇게 조화가 안 맞더라고요. 근데 그 조화라고 하는 게, 왜냐면은 이 필사로 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하는 게 우리 눈으로 이게 실사처럼 보이는지 아니면은 그 필사로 된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보이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을 실사로 된 그 영화 쪽에 삽입을 한 건 벌써 메리 포핀스라고 하는 영화, 이건 1961년에 브렉 에드웨즈 감독의. 그러면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을 컴퓨터 그래픽에 삽입한 그런 느낌이 드느냐,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 뭔가 이게 느낌을 달리하는 두 개의 애니메이션을 겹쳐놨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근데 이제 내가 느끼는 뭐냐면은 이제 컴퓨터, 그러면 제가 지금은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컴퓨터라고 하는 어디까지나 실사로 보지를 않는다. 우리가 하나 애니메이션을 본다라고 했어요. 컴퓨터 그래픽을 우리 눈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 필사로 하는 애니메이션의 발전된 형태나, 난 그렇게 또 보지는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발전된 형태로 보지 않고 이제 질적으로 다른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사로 만드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나름의 굉장히 깊은 어떤 그 매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블리의 어떤 토토로라든지 뭐 라퓨타라든지 나우시카 이런 거를 무슨 이거를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다 끝난 거예요. 그걸로 이제 하나의 완성된 그 형태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매치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
그 줄거리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그 테스카 오사무의 그 원작 그 만화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던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안 봤기 때문에 안 봤기 때문에 또 이 다선아는 사실 그렇게 굉장히 재밌는 그건 아니었어요. 스토리 자체는. 그래서 이 조금 실패한 어떤 스토리 전개가 그 과연 이 애니메이션 할 때 어떤 실수인지 어떤 연출력의 부족인지 아니면은 이제 테스코 사무의 만화가 다소 이제 스토리의 어떤 재미가 좀 부족한 만화였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다소 그건 떨어집니다. 그런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밋밋해요. 스토리가 밋밋합니다. 이 기승전결 뭐 이런 것도 밋밋하고 그리고 이제 캐릭터들도 좀 밋밋해요. 캐릭터들도 좀 밋밋하고 약간 몇몇 캐릭터 한 두세 명의 캐릭터에 약간 포커스를 집중할 필요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주인공 두 명이랑 뭐 이렇게 탐정도 나오고 뭐 정치가도 나오고 이러면 또 정치가의 이제 그 의붓 아들 뭐 이런 사람들도 나와서 다소 좀 복잡하게 이렇게 굴러가는데 조금 엉성한 기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것도 의도를 조금 물론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지만은 다소 의도를 좀 파악하기 힘든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지배를 하는 이 메트로폴리스 지배를 하는 이 지배자가 자기 딸이 죽었거든요. 이거 자기 내랑 똑같이 생긴 이제 그 로봇을 재창조를 한다라고. 그건 좋다 이거예요. 왜냐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바로 그 AI에서는 뭐 나온 것이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AI에서는 이제 죽은 아들 이렇게 똑같이 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를 이용을 해서 뭐 이렇게 초월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쪽에 그건 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파괴가 됐는지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이 도시가 마지막에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테스카의 만화가 그런 것까지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디테일까지 다 써놨다라고 하면은 이 애니메이션이 실패를 한 거겠죠. 그런 거를 딜리버리를 못했기 때문에 깊은 어떤 그 뜻을 그런 의미에서 조금 비판할 거리가 많았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절대로 잘된 작품은 아니고요. 그렇게 평가는 높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시네마 스페이스라든지 IMDb 이렇게 점수 이런 거 봤어도. 그래서 이제 점수는 제 생각에 80점 주겠습니다. 80점.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걸로 무비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